강재인이 황기찬의 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다. 강규철의 비밀 지하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다 최자영의 가슴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딸,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장례식장에서 본 영정사진, 그 차가운 얼굴이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라 믿었던 그녀에게 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재인이 지금 황기찬, 그녀의 전남편이자 YL그룹의 실세인 그 남자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었다. 기억을 잃었다는 재인. 최자영은 그 말만 믿을 수 없었다. 황기찬의 집은 뱀굴과 다름없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자들이었다. 재인이 그런 곳에, 그것도 기억을 잃은 상태로 갇혀있다는 생각에 자영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지체할 시간 없었다. 딸을 구해야 했다. 자영은 황기찬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으로 가득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녀의 손은 떨렸다. 재인이 문을 열었을 때 자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재인은 살아 있었다. 붉은 뺨, 맑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엄마, 재인의 목소리는 망설였고 그 말 한마디에 자영의 가슴은 무너졌다. 재인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자영은 애원했다. 재인아, 여기서 나가자. 이 집은 위험해. 하지만 재인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떠날 곳이 없어요. 그 단호한 거절에 자영은 할 말을 잃었다. 재인을 설득하려던 그녀는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떠나면서 그녀는 무심코 가방에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유품인 낡은 수첩을 떨어뜨렸다. 그 수첩은 YL그룹의 전 회장이 생전에 늘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자영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저택을 떠났다. 수첩은 황기찬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수첩을 펼치며 눈을 좁혔다. 페이지마다 적힌 짧은 일기들 사이 한 장의 메모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알 수 없는 숫자들. 458-8 단순한 숫자일 리 없었다. 기찬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싹 텄다. 이건 뭘까? 강규철 회장이 숨긴 비밀의 열쇠. 저택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나 비밀 공간의 암호일까? 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다. 이 수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기찬은 몰랐다. 그 수첩이 이미 재인의 손에도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강재인은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었다. 차 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누군가가 자신을 노렸음을, 그리고 그 배후에 황기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그녀는 아버지 강규철 회장이 남긴 단서를 하나 발견했다. 바로 그 작은 녹음 펜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이 집, 저택 안 어딘가에 내가 만든 비밀 하늘이 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재인은 그 순간 결심했다.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이 저택으로 돌아와야 했다. 기억상실증을 연기하며 그녀는 기찬의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방심 속에서 기회를 잡았다. 재인은 기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그녀는 익숙한 물건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수첩. 생전에 늘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수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그곳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47291. 재인의 심장이 뛰었다. 이건 분명 아버지가 말한 비밀 하늘의 암호였다. 시간이 없었다. 기찬이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채기 전에 그녀는 그 하늘을 찾아야 했다. 재인은 저택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그의 옛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변해 있었다. 황기찬이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한 듯 아버지의 물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책장, 벽, 바닥,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 무심코 책장 위에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드렸고 쿵 소리와 함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책장 뒤에 빈 공간이 드러났다. 제이는 숨을 삼켰다. 손을 뻗어 책장을 밀자 낮은 기계음과 함께 벽이 움직였다. 비밀 문이 열렸다.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비밀 하늘이었다. 제이는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하늘 안은 차갑고 고요했다. 벽 한쪽에 오래된 금고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첩에 적힌 숫자를 눌렀다. 47291 철컥.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제이는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제이나, 내가 이걸 발견했다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을 거다. 황기찬은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렸고 부패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이 서류들은 그를 무너뜨릴 증거다. 용서해다오.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았으면서도 딸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감췄던 것이다. 서류를 훑어보자 황기찬의 범죄 증거가 명백했다. 횡령, 뇌물, 불법 투자. 하나하나가 YL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폭탄이었다. 제이는 이를 모두 챙겼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기찬이 수첩을 손에 쥔 이상 그도 곧 이 하늘을 찾아낼 터였다. 제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하늘을 빠져나왔다. 책장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 밤 제이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기찬을 기다렸다. 그는 여전히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제인, 이 숫자는 뭐지? 기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제인은 순진한 척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물건인 줄만 알았어요. 기찬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 수 앞서 있었다. 저택의 어둠 속에서 복수의 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제인은 증거를 손에 쥔 채 기찬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찬은 쉽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세리, 기찬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녀. 제이는 직감했다. 세리가 단순한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님을. 그녀 역시 이 비밀의 일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인의 손은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저택의 어둠 속에서 복수의 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고 있었다. 강제인은 손에 쥔 증거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황기찬, YL그룹의 실세이자 그녀의 전남편. 그는 단순한 탐욕꾼이 아니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제이는 기찬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찬은 쉽게 굴복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는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세리. 기찬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여자. 제이는 직감했다. 세리는 단순히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밀이 있었다. 어쩌면 세리도 이 저택의 어두운 진실의 일부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이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아버지의 편지는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제이나, 내가 침묵한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이 증거로 기찬을 무너뜨려라. 서류에는 기찬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횡령, 뇌물, 불법 자금 세탁.
YL그룹을 쥐락펴락하며 그가 저지른 부패의 증거였다. 하지만 제이는 알았다.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기차는 교활했다. 그는 증거가 드러나도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 놓았을 터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기찬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한 방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저택 어딘가에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제이는 다시 비밀 하늘로 내려갔다. 금고 안에서 발견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은 충격적이었다. 기찬과 YL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나눈 대화 녹음, 비밀 계좌로 송금된 돈의 내역, 그리고 심지어 차 사고 당일의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제인의 손이 떨렸다. 영상 속 그녀가 탄 차가 도로를 달리다 갑작스레 트럭과 충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차에서 빠져나와 사라지는 모습. 제인은 숨을 멈췄다. 그 그림자는 낯익었다. 세리였다. 세리가 그 사고의 배후에 있었다는 걸까? 제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세리가 단순한 질투꾼이 아니라는 직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녀는 기찬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기찬조차 세리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있을지도 몰랐다. 제인은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전선을 상대해야 했다. 기찬의 탐욕과 세리의 숨겨진 계략.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기찬은 이미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숫자 47291이 비밀 하늘의 암호라는 걸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였다. 제인은 서둘러야 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다시 떠올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는 종종 서재에서도 밤늦게까지 일했다. 어쩌면 또 다른 단서가 서재에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기찬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들의 기운이 그녀를 맞았다. 제인은 책장을 하나씩 훑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책을 뒤졌다. 그러다 한 책의 표지가 그녀의 손길에 걸렸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였다.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이 남아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빛 아래 숨겨져 있다. 두 번째 책장, 다섯 번째 선반. 제인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두 번째 책장으로 다가가 다섯 번째 선반을 살폈다. 책들 사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있었다. 그녀는 그 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더듬었다. 딸깍. 작은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움직였다. 또 다른 비밀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좁은 방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붙어 있었다. 제인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기찬과 세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문서들에는 기찬이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세리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적혀 있었다. 세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찬의 비밀을 쥐고 그를 조종하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적힌 한 줄이었다. 세리는 내 과거를 알고 있다. 그녀를 막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제인은 혼란에 빠졌다. 세리가 아버지의 과거를 어떻게 아는 걸까? 그리고 그 과거란 무엇일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제인은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기찬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제인,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인은 침착하게 돌아섰다. 그냥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그녀는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찬의 눈은 날카로웠다. 이 숫자, 내가 아는 거지. 그는 수첩을 흔들며 다가왔다. 제인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남긴 거요. 기찬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탐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 정말 기억이 없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기찬이 떠난 후 제이는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세리가 이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였다. 기찬은 그녀의 꼭두각시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제이는 세리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서랍을 뒤지던 중 그녀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세리, 그날의 비밀은 나와 너만 안다. 하지만 너도 알겠지? 진실이 드러나면 너도 무너진다. 제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세리와 아버지는 무슨 관계였을까?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 저택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이는 세리의 방에서 나온 후 다시 비밀 하늘로 돌아갔다. 그녀는 USB에 담긴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세리가 기찬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그 사고는 완벽했다. 제이는 이제 방해가 안 돼. 하지만 강규철의 비밀은 아직 남아있어. 그걸 찾아야 해. 제이는 이를 악물었다. 세리는 사고를 계획한 주범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을 쫓고 있었다. 제이는 결심했다. 세리와 기찬, 둘 다 무너뜨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식탁에 앉아 평온한 척했다. 기찬은 그녀를 곁눈질로 살폈다. 세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보았다. 제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좀 이상해요. 꿈에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무언가를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기찬의 손이 멈췄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제인은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녀는 이제 판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제인은 일부러 세리와 단둘이 남았다. 세리 씨,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제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세리는 당황하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겨?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거짓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제인은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기찬과 세리는 아직 몰랐다. 그들이 쌓아온 거짓의 성이 제인의 손에 의해 무너지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제인은 아버지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멀었다. 세리의 비밀,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저택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제인은 단단히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